12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치매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던 78세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억하는 단 하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백구야. 하지만 백구는 12년 전 폭우 속에서 사라졌었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개가 어느 비 오는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입에 낡은 팔찌를 물고 그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빛이 스며들더니 잊고 있던 이름 하나가 흘러나왔죠. 민수야. 은호는 몰랐습니다. 그 이름이 12년 동안 묻혀있던 가족의 이야기를 깨울 거라는 거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특별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은호는 낡은 사진관의 셔터를 내렸습니다. 철컥 철컥. 녹슨 금속이 내는 소리가 빈 거리에 울려 퍼졌죠. 손끝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며 그는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상하게도 오늘따라 더 무거웠지요. 공기가 축축했습니다. 비가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마을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길엔 그의 발자국 소리만 또박또박 남았습니다. 뚝! 빗방울 하나가 이마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곧 빗소리가 사방을 채우기 시작했죠. 오래된 주택의 마당에 들어서자 빗물이 처마 끝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안은 텔레비전 불빛만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어머니 순자는 소파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죠. 은호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녁 드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런 침묵에 익숙했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반찬 몇 개를 꺼내 상을 차렸죠. 엄마, 식사하세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그러곤 멍하니 은호를 바라봤죠. 누구세요?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그는 잠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예요. 아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를 표정으로 은호는 말없이 밥을 떠서 어머니 앞에 놓았죠. 그때였습니다. 으르릉. 낮고 묵직한 소리가 대문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은호는 고개를 들었죠. 빗소리에 섞인 낯익은 짖음이었습니다. 아니, 낯익다기보단 이상하게 오래된 기억을 건드리는 소리였죠.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에 나서자 빗물이 얼굴을 적셨죠. 대문 너머에 무언가 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으르릉, 낮게 울부짖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은호는 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늙은 개 한 마리가 비에 젖은 채로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털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한쪽 귀는 접혀 있었죠. 다리 하나는 절뚝였고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은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개의 입엔 낡은 가죽끈 같은 무언가가 물려 있었습니다. 아니, 팔찌였습니다. 표면은 갈라져 있었고 녹이 슬어 있었지만 그 형태는 분명했죠. 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2번, 3번 크게 뛰었죠. 설마. 그는 무릎을 꿇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호를 바라볼 뿐이었죠. 은호의 손끝이 팔찌에 닿았습니다. 촉감이 차가웠습니다. 오랜 세월이 묻어있는 그런 차가움이었죠.
그는 팔찌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빗물에 씻어냈죠. 녹슨 고리 안쪽에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 2008.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 순자가 현관에 비를 맞으며 맨발로 서 있었죠. 그녀의 시선은 개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백구야. 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목소리, 그 이름, 12해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죠. 엄마. 순자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죠. 그리고 작은 소리로 낑낑 울었습니다. 순자는 무릎을 꿇고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넌 살아있었구나.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턱 끝으로 떨어졌죠.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개를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죠. 순자의 손이 팔찌로 향했습니다. 은호의 손에서 그것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바라봤죠. 이건...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수가 차고 있던 거야.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엄마, 민수가 누구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팔찌를 꽉 쥐고 고개를 떨구었죠. 빗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자 이름이에요? 제가 모르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비가 너무 와서 그 애가 백구를 찾으러 나갔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어. 내가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는데.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 그냥 그날 이후로 민수도 백구도 안 돌아왔어. 그녀는 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근데 넌 살아있었구나. 백구는 조용히 순자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한다는 듯. 은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민수, 12해 전. 그리고 이 팔찌. 그는 팔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2008.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은호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땐 엄마가 혼자 사셨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었고 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구를 안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죠. 미안해 백구야. 내가 혼자 살아남았구나. 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됐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엔 그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백구는 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은호는 오래된 담요를 깔아주고 물과 밥을 놓아줬죠. 백구는 물만 조금 마시고 밥엔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실 입구를 순자가 잠든 방 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은호는 소파에 앉아 팔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민수 2008. 그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뒤적이다가 한 이름 앞에서 멈췄죠. 이재원 수의사. 중학교 동창이자 마을의 유일한 수의사. 그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원아, 혹시 내일 시간 돼? 물어볼 게 있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그래, 오전에 들려. 무슨 일인데?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예전 일 좀.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은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그의 머릿속엔 한 가지 생각만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누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아침 햇살이 거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은호는 소파에 앉은 채로 밤을 보냈죠. 목이 뻐근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여전히 그 팔찌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수 2008. 녹슨 고리를 손가락으로 문질렀습니다. 거칠었죠. 세월이 묻어있는 촉감이었습니다. 민수. 그 이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거실 구석에 눈을 뜬 채로 웅크리고 있었죠. 너는 어디서 이걸 찾은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호가 돌아보니 어머니 순자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죠. 컵을 들고 멍하니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물 드세요? 순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컵을 천천히 내려놓았죠. 민수가 물을 좋아했어. 은호의 발이 멈췄습니다. 엄마. 순자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마다 물을 한 컵씩 마셨지. 그리고 늘 백구한테도 줬어.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은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민수가 누구예요? 제 조카예요? 순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내 조카 맞아. 그럼 형수님 아들이에요? 아니면 내 누나. 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나요? 응. 내 누나. 민지.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지가 민수를 낳고 얼마 안 돼서 떠났어. 넌 그때 서울에 있었지. 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으니까. 순자는 컵을 다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죠. 민지는 혼자 애를 키울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민수를 나한테 맡겼지. 거실에서 백구가 낑낑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민수가 데려온 거였어. 어디선가 주워왔지. 그 애는 백구를 정말 좋아했어. 은호는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건요? 이 팔찌는 어디서 난 거예요? 순자는 팔찌를 보더니 손을 뻗었습니다. 천천히 떨리는 손으로. 민수가 학교에서 직접 만든 거야. 그녀의 손가락이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민수 2008. 2008 그 해에 태어났으니까. 그럼 그 애는 지금 만약 살아있다면 17이었을 거야. 은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약이요?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죠. 12년 전 그날 비가 정말 많이 왔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백구가 어디론가 나갔다가 안 돌아왔어. 민수가 찾으러 나간다고 했지. 은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내가 말렸어야 했어. 비가 너무 와서 위험하다고. 그런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어. 그냥 열어줬어. 그리고요? 민수가 백구를 찾으러 나갔어.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안 돌아왔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렸죠. 은호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경찰은요? 수색은요? 며칠 동안이나 했지. 개울도 뒤지고 산도 뒤졌어. 그래서요? 아무것도 못 찾았어. 민수도 백구도. 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뭐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 그녀가 이마를 짚었습니다. 의사가 그랬어. 충격이 너무 커서 뇌가 기억을 지운 거라고. 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럼 이 팔찌는 어떻게 백구가 갖고 있던 거예요?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팔찌를 꽉 쥐고 눈을 감았죠. 백구가 다시 낑낑 울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말하고 싶은 듯. 은호는 백구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백구의 눈을 들여다봤죠. 너 알고 있는 거야?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백구는 은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더니 절뚝거리며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디 가려고? 백구는 현관문 앞에 서서 밖을 향해 짖었습니다. 으르릉. 낮고 묵직하게. 은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는 밖으로 나갔죠.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너머로. 엄마, 백구가 어디 가려는 것 같아요. 순자는 창가로 다가왔습니다. 따라가 봐. 네. 백구가 뭔가 보여주려는 것 같아. 은호는 재킷을 걸쳤습니다. 금방 올게요. 대문을 나서자 백구는 이미 골목 끝에 있었습니다. 은호를 기다리듯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죠. 알았어, 간다. 은호는 백구를 따라 걸었습니다. 마을 골목을 지나 논길을 따라 개울 쪽으로. 백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데도 멈추지 않았죠. 이 개는 12년 동안 어디서 뭘 한 걸까? 은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왜 하필 지금 돌아온 걸까? 그리고 왜 팔찌를 물고? 개울가에 다다랐을 때 낡은 나무다리 앞에서 백구가 멈췄습니다. 그 다리는 1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낡고 삐걱거리는 다리. 백구는 다리를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리 밑을 향해 서서 짖었죠. 으르릉. 으르릉. 은호는 다리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물은 얕았습니다. 돌과 진흙이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그 진흙 사이에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은호는 다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신발이 진흙에 빠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손을 뻗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슬고 부러진 작은 금속 조각. 팔찌의 일부였습니다. 민수 20. 나머지 글자는 지워져 있었지만 이건 분명 같은 팔찌였습니다.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서 뭔가 일어났던 거야. 12년 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누군가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은호야? 익숙한 목소리. 수의사 친구 이재원이었습니다. 재원아, 너 왜 여기로 왔어? 재원은 천천히 다리를 건너 내려왔습니다. 내가 백구 데리고 이쪽으로 오는 걸 봤어. 뭐 하는 거야? 은호는 팔찌 조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본 적 있어? 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거 알아? 재원은 한참을 말없이 팔찌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지. 어떻게 모르겠어.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너 혹시 여기에 있었어? 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재원아, 미안해. 재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그때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재원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민수가 그날 백구를 찾으러 여기에 왔었어. 그래서 나도 여기 있었어. 백구를 먼저 발견했거든. 다리 밑에 빠져 있더라고. 은호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조용히 앉아 다리 밑을 응시하고 있었죠. 계속해. 민수가 왔을 때 나는 백구를 꺼내려고 물에 들어가 있었어. 그때 민수가 백구야 하고 소리쳤어. 재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뛰어내려왔어. 나한테, 백구한테. 근데 발을 헛디뎠어. 뭐? 돌에 미끄러져서 다리 기둥에 머리를 부딪혔어. 은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민수는 물에 빠졌어. 나는 민수를 붙잡으려 했는데 물살이 너무 셌어. 그날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재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떠내려갔어. 그리고 나는 백구만 건졌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죠. 너 왜 말 안 했어? 겁났어. 너무 무서웠어. 경찰한테 말하면 내 잘못이 될 것 같았고.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은호야. 진짜 미안해. 은호는 팔찌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금속이 파고들었지만 느껴지지 않았죠. 민수. 얼굴도 모르는 조카. 만나지도 못한 가족. 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백구가 천천히 다가와 은호의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았지? 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12년 동안 여기 근처에 있었던 거야? 민수를 기다리면서. 백구는 대답 대신 작게 낑낑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재원은 먼저 돌아갔죠. 순자 이모님께 미안하다고 전해줘라는 말만 남기고. 백구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은호 곁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호는 팔찌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민수,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지? 말해야 할까요? 12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아온 어머니에게 손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서 물에 빠졌는지 말하는 게 맞을까요? 대문 앞에 섰을 때 은호는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죠. 문고리를 잡았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백구가 은호를 올려다보며 낑낑 소리를 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지? 그날 일을. 백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꼬리를 한번 흔들었죠. 은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창가에 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아 있었죠. 엄마. 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돌아왔구나. 네. 백구는 어디에 데려간 거야? 은호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순자에게로 걸어가 그녀의 발치에 앉았죠. 개울가요. 낡은 다리 있잖아요.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기. 네.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만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서 뭘 찾았어? 은호는 주머니에서 팔찌 조각을 꺼냈습니다. 순자에게 건넸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엄마. 알고 있었어. 그곳이라는 걸. 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기억은 안 나. 그런데 알아. 여기가 아프니까. 순자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12년 동안 여기가 계속 아팠어. 왜 아픈지도 모르고, 뭘 잊었는지도 모르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백구가 돌아오고 나서 아픔의 이유를 알게 됐어. 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날 일을 알고 싶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줘. 민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원이 본 것을 은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수가 백구를 구하려 했던 것을, 발을 헛디뎠던 것을, 물에 빠졌던 것을, 모든 것을.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들었습니다. 은호가 말을 마쳤을 때 그녀는 한참을 침묵했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엄마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문을 열어줬어.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데.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나는 말렸어야 했어. 그런데 그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도 걱정됐어. 민수도 걱정됐고, 그래서 그냥 보냈어.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어. 민수를 본 게. 순자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12년 동안 참아왔던 기억 속에 묻혀있던 울음이. 은호는 말없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그저 안고 있었죠. 백구도 일어나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그녀의 무릎에 기댔습니다. 셋은 햇살이 기울 때까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천장을 열고 그릇을 꺼내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래. 순자는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가 고요하게 울렸죠. 은호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밥을 하시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로 어머니는 부엌 일을 거의 하지 않았죠. 엄마,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상하게 오늘은 괜찮아.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픔이 섞인 그런 미소. 민수 생각하니까 손이 밥 짓던 걸 기억하나 봐. 밥이 지어지는 동안 순자는 거실 구석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백구야, 너 12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백구는 순자를 올려다봤습니다. 재원이가 그날 너를 구해줬다며? 순자의 손이 백구에 접힌 귀를 어루만졌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백구는 순자의 손길에 몸을 맡기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지켜주지 못하고, 너도 지켜주지 못하고. 백구가 작게 낑낑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은호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엄마는 지금 뭘 생각하고 계실까? 민수를 떠올리고 있을까요? 잃어버린 시간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용서하고 있을까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순자와 은호가 마주 앉았죠. 백구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그릇 옆에 놓았습니다. 민수 거. 은호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냥 습관이야.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백구 주려고 늘 밥을 조금씩 남겨뒀거든. 그녀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내가 먹어. 백구는 고개를 숙여 그 밥을 천천히 먹었습니다. 은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밥을 삼킬 수가 없었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야.
네, 엄마. 민수를 찾고 싶어. 은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시신을요? 응. 제대로 보내주고 싶어. 묻어주고 싶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2년이나 물속에 있었을 텐데 얼마나 추웠을까. 엄마, 내일 경찰서에 가자. 다시 수색해달라고 하자.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민지한테도 연락해야지. 민수 엄마한테. 누나 연락처 아세요? 있어. 어디 적어뒀을 거야. 순자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적이기 시작했죠. 은호는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죠. 백구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백구야, 너 민수 찾을 수 있어? 백구는 은호를 올려다봤습니다. 내일 개울에 가면 알려줄 수 있어? 어디쯤 있는지. 백구는 대답 대신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은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백구는 작게 낑낑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죠. 민수, 만나지 못한 조카, 5살의 세상을 떠난 아이. 어떤 아이였을까? 순자의 방에서 무언가를 찾는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그리고 작은 울음소리. 은호는 일어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멈췄죠. 문틈으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작은 사진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개를 안고 있는 웃고 있는 아이.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할머니가 늦었어. 은호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죠.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기억을 되찾는 것, 상처를 마주하는 것, 그리고 보내주는 것. 은호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순자의 방문을 향해 지키듯이 앉아 있었죠. 12년 전 못 지켰던 것을 이제라도 지키려는 듯. 다음 날 아침, 은호와 순자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오래된 건물,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죠.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호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야 할 일이니까. 담당 형사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파일을 뒤적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2008년 실종 사건 김민수 군. 기억합니다. 재수색 가능할까요? 형사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텐데요. 알아요. 그래도 찾고 싶어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팀을 꾸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서가 있으십니까? 새로 발견된 게. 은호가 팔찌 조각을 꺼냈습니다. 이걸 개울 다리 밑에서 찾았어요. 형사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민수군 것이었습니까? 네. 그 애가 직접 만든 팔찌예요. 형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죠. 개울 하류 쪽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네. 기다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수가 찾아질까? 찾아질 거예요, 엄마.
12년이나 지났는데 그래도 백구가 돌아왔잖아요. 팔찌도 찾았고. 은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기적은 조금씩 일어나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해야겠다. 연락처 찾으셨어요? 응. 오래된 수첩에 있더라. 순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희미한 글씨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지금 전화하실 거예요? 집에 가서 준비 좀 하고 할게. 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실까? 12년 만에 딸에게 하는 전화. 손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얼마나 무거운 말일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백구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순자는 백구를 보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돌아와줘서 민수를 기억할 수 있게 됐어. 순자는 한참 동안 백구를 안았습니다. 거실에서 순자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숨을 삼켰습니다. 민지야? 전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야. 엄마 왜 전화하셨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오랫동안 연락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도 힘드셨을 거잖아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지야. 민수 얘기 좀 해야겠어.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찾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단서를 찾았어. 그리고 재수색하기로 했어. 민지야. 내가 미안해. 민수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문을 열어줬어. 비가 그렇게 오는데. 엄마, 제발 그만해요.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민수를 엄마한테 맡기고 도망쳤잖아요. 도망친 게 아니야. 맞아요. 도망친 거예요.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책임지기 싫어서.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지야, 이제 그만 자책해. 민수를 찾으면 다 같이 제대로 보내주자. 민지는 한참을 울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엄마. 서울에서 내려올 수 있어? 네. 언제든지요. 그럼 소식 오면 연락할게. 네, 엄마. 사랑해요.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지야. 전화를 끊고 순자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가 물 한 잔을 건넸죠.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순자는 물을 마셨습니다. 민지가 많이 컸더라. 그럼요. 벌써 몇 년이. 목소리가 단단해졌어. 예전엔 떨기만 했는데. 은호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 누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겠지. 혼자 아이 낳고 키울 수 없어서 내게 맡기고.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잃었잖아. 얼마나 아팠을까. 이제 다시 만나시면 같이 아파하실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개울 하류에서 유골 일부를 발견했습니다.
은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요? DNA 검사가 필요합니다. 내일 오실 수 있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호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찾았구나. 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민수를 제대로 보낼 수 있겠다. 그날 밤 백구는 마당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있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은호는 백구 옆에 앉았습니다. 백구야, 넌 알고 있었던 거야? 민수가 어디 있는지. 백구는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12년 동안 거기 근처에서 지킨 거야? 백구는 대답 대신 하늘을 다시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제대로 민수 만나러 갈 수 있겠다. 백구가 작게 낑낑 울었습니다. 은호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 며칠 후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수? 맞았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민수야. 그녀는 그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집으로 데려갈게.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작은 장례식장. 민지가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순자는 딸을 보자 달려가 안았습니다. 민지야. 엄마.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12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슬픔을 이제야 함께 나누며 빈소에는 민수의 어린 사진이 놓였습니다. 백구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촛불이 타오르고 있었죠. 백구는 움직이지 않고 빈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순자는 백구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민수가 고맙대. 백구는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너를 찾으러 갔던 거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어도 후회는 안 했을 거래.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수는 널 정말 사랑했어. 백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아주 작게 울었습니다. 12년의 기다림이 이제야 끝나는 울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은호는 빈소 밖에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재원이 찾아왔습니다. 은호야. 왔구나. 재원은 빈소를 향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은호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이제 됐어. 그만 미안하다고 해. 근데 재원아, 넌 민수를 구하려 했잖아. 백구도 구했고. 은호는 재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빈소 안에서는 순자와 민지가 민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행복했을까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행복했어. 백구도 있었고, 나도 있었고. 짧았는데. 그래도 사랑받았어. 그걸로 충분해. 민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요? 순자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네. 잊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거야.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민수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까.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사진 속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를 꼭 안고 웃고 있는 아이. 잘 자, 민수야.
민지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요하게 타올랐죠.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 천천히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마당에 개나리가 피어나기 시작했죠. 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그녀의 얼굴엔 평온함이 서려 있었죠. 백구는 따뜻한 햇살 속에서 눈을 감은 채 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은호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며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웃고 계시네. 진짜 미소를 보는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치매가 시작된 이후로 어머니의 미소는 늘 어딘가 공허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섞여 있지만 따뜻한 미소, 살아있는 미소였습니다. 은호는 차 2잔을 들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엄마, 차 드세요. 순자는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죠. 날씨 참 좋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봄이에요. 봄이구나. 순자는 개나리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개나리를 좋아했어. 그래요? 응. 노란색이 예쁘대. 매년 봄마다 꺾어서 병에 꽂아놨지.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올해는 민수 산소에 꽂아줘야겠다. 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백구가 눈을 떴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순자를 바라봤죠.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야, 힘들지?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너도 많이 늙었구나. 순자의 손이 백구의 등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갈비뼈가 만져졌죠. 잘 먹어야 하는데. 백구는 최근 들어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실 뿐. 은호도 걱정하고 있었죠. 엄마, 백구를 병원에 데려가 볼까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백구는 알고 있는 것 같아. 뭐려? 이제 쉴 때가 됐다는 걸. 순자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촉촉했죠. 12년 동안 기다렸잖아. 이제 충분히 쉴 자격이 있어.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죠. 그날 오후 민지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왔구나. 순자는 딸을 안았습니다. 잘 지냈어? 네. 엄마는요? 응. 괜찮아. 민지는 백구를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안녕. 백구는 민지를 올려다봤습니다. 고마워. 민수를 기억해줘서. 민지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 아니었으면 우린 영영 몰랐을 거야. 백구는 작게 낑낑 소리를 냈습니다. 민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민수 산소 갔다 올까요? 그래. 가자. 셋은 백구와 함께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작은 산소 앞에 섰을 때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자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김민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민수야, 할머니 왔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이제야 찾았어. 민지가 꽃을 놓았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도 왔어. 그녀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많이 보고 싶어. 은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함께 있을 수 있구나. 백구는 묘 앞에 움직이지 않고 앉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 순자는 백구를 안아 올렸습니다. 백구야, 민수 봐. 여기 있어. 백구는 묘비를 향해 작게 한번 짖었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백구는 은호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약했습니다. 순자는 뒷좌석에서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네, 엄마. 백구가 곧 떠날 것 같아. 은호는 룸미러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네. 괜찮아. 슬프지만 괜찮아.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할 일요? 우리한테 민수의 기억을 돌려준 거지.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 그날 밤, 백구는 숨을 천천히 쉬며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순자는 밤새도록 백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호도 민지도 함께였죠. 새벽이 되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죠. 백구가 눈을 떴습니다.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백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이제 민수 곁에서 편히 쉬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백구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죠. 그리고 고요하게 멈췄습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순자는 말없이 한참을 백구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지가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은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깨끗한 새벽 공기가 들어왔죠. 백구야, 잘 가. 은호가 속삭였습니다. 민수 만나거든 잘 지내라고 해. 백구는 마당 한 구석 개나리 나무 아래에 묻혔습니다. 작은 돌을 놓고 이름을 새겼습니다. 우리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 순자는 그 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구야, 편히 쉬어. 그녀는 손을 모아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다시 마당에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개나리가 활짝 피어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 이름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너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바람이 대답하듯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백구도 내 곁에 있지? 잘 지내고 있어?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은호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엄마가 괜찮으시겠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깜빡하는 날도 있었고 혼란스러워하는 순간도 있었죠. 하지만 달랐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눈빛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 민수를 기억하는 사람의 눈빛.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와 은호는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을 먹다가 순자가 말했습니다. 은호야. 네, 엄마. 고마워. 뭐가요? 곁에 함께 있어줘서.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없었으면 나 혼자 못 견뎠을 거야.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강하셔서 견딘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여서 견딘 거지.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백구도
맞아요. 백구도.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구가 묻힌 개나리 나무가 보였죠. 바람이 불 때마다 노란 눈처럼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마당에 나갔습니다. 백구의 무덤 앞에 섰죠. 백구야, 잘 있어?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 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마워 돌아와줘서.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에. 나도 고마웠어. 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죠. 집 안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개나리 나무가 달빛에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방 안에서 순자는 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펼친 노트.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민수 이름을 불렀다. 아프지 않았다. 슬펐지만 따뜻했다. 백구가 돌아와 준 덕분이다. 이제 나는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다. 민수를 잊지 않으면서 순자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죠. 달이 밝았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멈췄던 시간이 이제는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죠. 잘자 민수야. 백구야. 내일 또 만나자.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마당의 개나리가 달빛에 흔들렸습니다. 노란 꽃잎이 떨어지고 또 피어나고 그렇게 계절은 돌아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기억은 남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순자는 마당에서 개나리를 가꾸고 있습니다. 백구의 무덤 옆에 새로 심은 나무가 자라고 있죠. 민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내려옵니다. 민수 산소에 꽃을 놓고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은호는 사진관을 다시 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가족 사진을 찍으며 그리고 한쪽 벽에는 백구를 안고 웃고 있는 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순자의 기억은 여전히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날은 선명하고 어떤 날은 흐릿하죠. 하지만 민수의 이름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개나리 나무 앞에서 그 이름을 부르니까요. 민수야, 좋은 아침. 그리고 덧붙이죠. 백구야, 너도. 봄이 오면 개나리가 피고, 여름이 오면 초록이 우거지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립니다. 그렇게 계절이 돌고, 시간이 흐르고, 기억은 남아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더욱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은빛 목소리였습니다.